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인지심리학과 인간공학이 만나는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교차점입니다. 이미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인 만큼 복잡한 동적 환경에서 인간의 기억과 훈련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아주 매운맛으로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이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죠. 인정요인 심리학, 즉 휴먼 팩터에서 인지적 병목 현상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에어 프랑스 447편 사건이죠. 사실 고도 38,000피트에서 발생했던 기기 오류 자체는 충분히 대처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종사들이 상황을 파악하려다 겪은 그 찰나의 극심한 인지적 혼란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228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되고 말았죠. 생사가 걸린 환경에서 인간의 인지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5개의 이정표입니다. 상황인식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훈련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인지 부화 이론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과 스킬 유지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상황인식과 인지 구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인식, 보통 SA라고 많이 부르죠? 그냥 눈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앤슬리의 고전적인 정의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지각, 이해, 예측의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초보자와 전문가가 확연히 갈리는 지점이에요. 초보자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순수 작업 기억 용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금방 뇌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 복잡해. 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전문가들은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진 장기 작업 기억, 즉 롱텀 워킹 메모리를 활용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처리해냅니다. 이걸 앤즐리의 3단계로 쪼개보면 어떻게 발전하는지 딱 보입니다. 텐이랑 퓨가 이걸 아주 찰떡같이 표현했잖아요. 무엇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우리가 밑줄 쫙 그어야 할 건 바로 레벨 3 예측입니다. 재앙이 터지기 전에 미리 시스템의 딜레이를 계산하고 선제 타격을 날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베테랑들의 핵심 인지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도널드 럼즈펠드의 아주 유명한 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이 존재한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명언 아닐까요? 작업자의 암묵적인 상황 인식을 측정하는 게 왜 그렇게 토 나오는 작업인지 이 한 문장이 다 설명해 줍니다. 현장에 있는 조종사나 지휘관들한테 물어보면 열의 9은 자기 상황 인식이 완벽하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본인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맹점, 즉 언나운즈에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확히 재냐는 겁니다. 대학원에서 방법론 파보신 분들은 SAGT랑 SPM 많이 비교해 보셨을 거예요. SAGT는 전통적이죠. 시뮬레이션 돌리다 확 멈추고 지금 상황 어때 하고 캐묻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거 작업 기억의 흐름을 뚝 끊어버립니다. 반면에 SPM은 좀 더 영리해요. 분산 인지 관점에서 접근하죠. 하던 일 계속하게 놔두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반응 시간을 잽니다.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화면 어디를 봐야 그 정보가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으면서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인간의 계획 및 문제 해결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내 뇌 하나만 믿고 갈 순 없잖아요. 여기서 그룹 수준의 인지 모델인 교류 기억 체계, TMS가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이거 모르는데 우리 팀의 저 친구가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알지? 하고 서로의 전문성에 기대는 공유 시스템이에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개인의 인지적 부담은 확 줄어들고 팀 퍼포먼스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2011년 무인기 조종팀 연구를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조직행동론에서는 팀워크를 위해 계속 붙여놓아라 하잖아요. 근데 연구진이 오히려 기존 팀을 10주 넘게 산산조각 낸 다음 다른 사람들이랑 막 섞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외부랑 교류하면서 지식구조가 훨씬 쫀쫀해졌고 나중에 원래 팀으로 뭉쳤을 때 이 TMS가 폭발적으로 강력해져서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말 직관을 뒤집는 결과죠. 자, 그리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때의 민낯을 좀 볼까요? 우리가 되게 논리적이고 항상 최적의 계획을 짠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완벽주의자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인지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머리 터져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계획을 세웁니다.
이른바 만족화, 세리스팩싱 전략이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당장 닥친 상황에서 가장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덥석 무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생존 휴리스틱인 셈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훈련 전이의 측정. 우리가 배운 걸 어떻게 써먹는지 볼까요? 훈련 시스템 평가할 때 쓰는 아주 냉정한 수학적 지표, TER과 TCR입니다.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진짜 비행기랑 나사 하나까지 똑같이 생긴 엄청나게 비싼 시뮬레이터가 과연 항상 최고일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시간만 질질 끌면 전이 효과 비율, 즉 TER은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기 띄우는 비용이나 추락했을 때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안전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TCR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뮬레이터가 압도적인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진짜 여러분이 시스템 설계할 때 절대 never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정적 전이. 표를 보시면 옛날 시스템이랑 자극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요구하는 반응이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예전엔 비상시 레버를 팍 올렸는데 세기종에선 내려야 한다? 이건 진짜 대재앙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일관적인 매핑은 훈련을 안 하는 이만 못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훈련 장비가 실제랑 똑같이 생겨야 한다는 이른바 물리적 충실도의 신화를 시원하게 박살낸 전설적인 연구입니다. 94년 스테이스 포트리스 연구. 이거 전투기 조종석은커녕 그냥 투박한 2D 오락실 게임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력을 분배하는 법을 빡세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실제 고난도 전투기 조종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시각적으로 똑같지 않아도 뇌가 처리하는 인지적 요구사항만 정확히 타겟팅하면 전이는 대성공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섹션, 훈련 설계의 바이블이죠. 인지부화 이론입니다. 여러분, 뇌의 작업 용량을 한정된 피자 한 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조정같이 그 일 자체가 가진 어쩔 수 없는 난이도, 이게 내재적 부하입니다. 그리고 원리를 깨우치느라 머리싸매는 본질적 부하가 있죠. 최악은 바로 외생적 부하입니다. 매뉴얼이 개판이라거나 UI가 너무 조잡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 말이죠. 우리 같은 설계자나 공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외생적 부하를 완전히 도려내서 사용자가 100% 본질적 부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저기서 설계의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초보자들 힘들까봐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아주듯 시스템에서 오류를 싹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재적 부하는 확 줄겠죠. 편하니까요. 근데 아차 하는 순간 부작용이 터집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진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스스로 에러를 바로잡는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능동적 학습은 학습자들을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세우면서 땀 빼게 만듭니다. 본질적 부하는 팍팍 올라가지만 결국 진짜 전문가를 만드는 건 이 땀방울이거든요. 훈련 스케줄 짤 때 흔히들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A만 100번 하자 하는 집중 연습. 이거 훈련장 문 나설 때는 자기가 마스터가 된 것 같은 엄청난 뽕을 줍니다. 기분 최고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요? 한 달 뒤에 다 까먹습니다. 진짜 롱런하는 스킬, 장기적인 기억 유지를 원한다면 A 했다, B 했다, C 했다 섞어버리는 분산 반복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훈련 중엔 좀 버벅거리고 고통스럽겠지만 뇌에 박히는 수준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5. 장기 기억과 스킬 유지. 지식에도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절차적 지식은 진짜 질깁니다. 몇십 년 안 해도 몸이 기억해요. 근데 반대로 이 비상 상황엔 1번 밸브를 열고 2번 스위치를 끈다 같은 명시적인 선언적 지식은 어떨까요? 진짜 휘발성에 미쳤습니다.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항공이나 의료 현장에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꼭 눈앞에 체크리스트를 둬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방금 말한 명시적 지식의 약점을 현대 UI 디자인이 어떻게 커버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전 도스 시절에 시커먼 화면에 명령어 타이핑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생으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회상입니다. 뇌가 너무 피곤하죠? 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그냥 화면에 뜬 아이콘 보고 이거네 하고 누르는 제인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단서를 그냥 알아채기만 하면 되니까 인지적 에너지가 거의 안 드는 거죠.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기억은 절대 CCTV 녹화본이 아닙니다. 2005년 연구를 보면 정말 소름 돋아요. 피험자들한테 지가 훔치는 영상을 보여주고 나중에 슬쩍
도둑이 다치겠잖아 라는 식의 잘못된 떡밥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피험자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거짓 부상을 자기가 똑똑히 봤다고 100% 확신하면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뇌가 뻥 뚫린 기억의 공백을 자기가 지어낸 그럴싸한 소설로 꽉 채워버린 거죠. 우리 기억이 얼마나 조작되기 쉬운지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우리의 기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쉽게 왜곡되고 우리의 상황 인식에는 항상 모르는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초인적인 작업자를 기재할 게 아니라 인간의 치명적인 인지적 실패를 애초에 기본값으로 두고 그걸 용서하고 방어해주는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다음 연구나 시스템 설계에 아주 신선한 자극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